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09번째 시간 이 글자,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 우리가 어언이라고 읽습니다. 알지 못하는 동안 어느덧 벌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도착한 지, 정착한 지 어언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할 때 많이 쓰죠. 지금도 많이 쓰는 이 단어, 과연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중국과 일본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 단어,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어조사 어는 탄식할 오이기도 한데 그럴 때는 까마귀 오에서 이 글자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조사 어라는 경우에는 보통 어조사 우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사 어에는 까마귀 어자와 어조사 우가 모두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조사 어자의 경우는 오늘의 한자 8번, 9번, 그다음에 190번 컨텐츠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심지어, 그다음에 기어이, 기어코 할 때 기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갑골문은 발견하지 못했고 근문에는 까마귀의 형상인 것 같죠? 네, 소전체에도 까마귀입니다만 옆에 좀 다른 것이 붙어 있습니다. 까마귀 오자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신의 설문의자에는 어조사 어자가 직접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체자로만 나와 있어서 그 어조사 어자의 옛글자, 고자는 까마귀 오자다. 여기에서 어조사 어자가 왔다라고 설명만 합니다. 까마귀는 효심이 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포지교라고 했던가요? 부모에게 나중에 자식이 커서 오히려 부모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봉양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 까마귀 오자는 우호, 오호이다. 그래서 돕는 기운이라는 건 아마 어조사를 말한 것 같아요. 오호, 이렇게 슬플 때 웃는 까마귀의 울음만 취했다. 그래서 까마귀 오자는 상형인데, 그래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까지도 어조사, 어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도와주는 어조,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까마귀 오자가 왔을 것이다라고 까마귀 오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호 통제라 할 때도 오호를 이렇게 까마귀 오자를 쓰는 경우도 있죠. 왼쪽에 입구자를 넣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조사 어자는 탄식할 오로도 읽는데 그럴 경우에는 까마귀 오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어조사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보통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어찌 언자입니다. 아까 어찌 어자가 새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찌 언자의 근문을 보시면 역시 꼬리가 긴 새가 한 마리 보입니다. 어찌 언자도 새의 일종이 될까요? 소전체 역시 무언가 새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겠습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어찌 어는 언새다, 언조다. 예전엔 이런 새가 있었나 봐요. 황색이면서 강회 지역, 지금의 강남 지역입니다. 에서 난다는 것은 거기가 서식지이다. 상형 글자이다. 역시 어조사 어만큼이나 상형자이네요. 그러면서 귀한 새를 몇 가지 듭니다. 허신이 붕새, 그 다음에 까마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까치, 그 다음에 제비.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서 모두 다 상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신의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허신은 어찌 언자를 새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으로서는 이 어찌 언자가 어느 새를 가리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새들은, 귀하게 여기는 새들은 모두 상형으로 만들었는데 어찌 언이라는 이 새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찌 언은 어시, 그러니까 이에 정도로 해석을 하지 어찌라 아니면 어찌라는 뜻이든가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문에 자주 나오죠. 자, 3급의 어조사 3급의 어찌 언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고요. 어찌 언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입니다. 두 글자 모두
까마귀, 그다음에 언새, 언조에서 왔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해서가 됐기 때문에 탄식할 오나 어조사 어는 부수가 모방자로 되어 있고요. 어찌 언자의 경우는 아래쪽에 이 제비연의 아랫부분 불화를 뜻하는 불화가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언 과연 어떤 뜻이 될까요? 언이 이에 이런 뜻인데 어언도 이에, 이로써, 여기에서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참 특이하게도 이 글자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벌써 이런 뜻으로 강조할 때 씁니다. 어언도 있고 어언간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다. 어언이라는 것이 한자라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신기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언, 어언간 모두 이 언을 어찌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찌가 한 번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식의 표현이죠. 어찌 하다 보니 그간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어언간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전 어언간을 처음 들어봤는데 당신은 출육 금지령이 풀린 지 어언간 50년이 흘렀고 벌써 이미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좀 강조할 때 어언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자, 말씀 어조사 어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중간도 있고요. 어차피도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다 말씀드린 것이고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언자가 들어간 건 종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는 어찌라기보다는 어디 여기에서 끝내다. 여기에서라는 뜻으로 한문에서는 자주 어시 여기에서 이쯤에서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어찌 언자입니다. 물론 어찌라는 뜻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언감히 혹은 언감생심이라는 특이한 사자성어 비슷한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사로서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어찌 언자 대신에 안자, 어찌 안자를 씁니다. 편안한 안자도 되지만 어찌 안자 써서 안감생심이란 말도 있다. 이럴 때는 언자가 어찌라는 뜻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종언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언, 중국어 위옌, 일본어는 오엔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느덧의 뜻이 있지만 중국어에서 위옌은 위시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쯤에서 정도의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언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왕조실록에도 어언이 29건 검색됩니다만 모두 다 이보다 이쯤에서의 뜻으로 해석이 되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1920년 조선일보에 보시면 어언 몇 일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920년대부터는 벌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66년 기사를 보시면 4.19 어언 6주년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도 1960년대 역시 지금 우리의 용법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09번 컨텐츠는요. 어조사 탄식할 오와 어찌 언자가 결합해서 어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안에 어느덧 벌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언자의 어찌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의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이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